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와글와글 사연 시작합니다. 시댁과 연락을 끊었는데 분이 안 풀리네요. 제목 그대로 시댁과 연락을 끊었는데 분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신 줄 알았고 사이도 매우 좋았어요. 제가 먼저 어머니께 연락드려서 같이 쇼핑도 할 정도로요. 제가 직장 생활하며 힘들었던 부분들도 어머니께서 많이 위로도 해 주셨어요. 사실 제 직장에서 팀장이 거의 사이코 수준입니다. 예전 팀장도 좋은 성격은 아니었는데 참고 다닐만 했지만 지금 팀장은 막말도 하고 모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결국 제가 정신병까지 걸려 심리 상담도 다니게 되었고 약도 먹게 되었는데 이대로는 제가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올해 초에 전업주부로 전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업주부로 전향한 이후로 시어머니가 태도를 바뀌었어요.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것에 놀라면서 그러지 말고 이직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막 설득을 하더라고요. 내 아들만 고생해서 돈 버는 게 보기 싫으셨겠죠. 그러면서 저에게 잔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재료는 백화점 말고 마트에서 사라는 둥, 명품도 안 쓰는 건 좀 팔아서 살림의 보탬이 되라는 둥. 사람이 달라졌어요. 안 그래도 이전 직장에서 팀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마저 저러시니 도저히 못 보겠다고 정신병이 더 올 것 같다고 하여 시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연락 끊고 나니까 분이 더 올라오네요. 지금은 남편 혼자 왕래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남편에게 시어머니랑 무슨 이야기를 하고 왔냐고 물어보면 딱히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해요. 잘 지내던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을 안 하니 저를 욕하고 있을 게 뻔한데 이것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그만 화 풀라는데 솔직히 반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남편은 너무 좋아요. 제가 힘들 때 위로도 많이 해 주었고 제가 전업주부로 전향해서도 응원을 많이 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에게 시어머니 얼굴이 겹쳐 보여서 꼴 사납기도 하고 그러네요. 시댁과 연락 끊으신 분들은 분이 안 풀릴 때 어떻게 분을 풀으셨나요? 분 푸는 방법을 좀 공유 부탁드려요. 사연자분의 분노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본가 다녀오면 다녀왔나 보다 하면 되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왜 궁금해요? 그럼 남편이 님 추측대로 응, 네 시어머니가 네 욕하더라 하면 기분 째질 것 같나요? 정신병 오게 한 그 팀장 안부는 안 궁금합니까? 병 걸린 와중에 오만 사람 소식 챙기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는 건 어때요? 두 번째, 난 써니 댓글을 보면 오히려 팀장이 써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걸 써니에게 지적질한 듯. 써니가 피해자인 척하지만 피해를 유발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회사 다니면 욕을 먹게 행동하면서 본인은 매뉴얼대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융통성도 없고 오히려 일을 질질 끌어서 남들 업무 추진도 못하게 하고 시모가 틀린 소리 한 것은 없죠. 같이 벌다가 외벌이 하면 당연히 소비를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쓰니가 서운해하는 건 알겠지만 남편 혼자 시모를 만났는데 내 욕을 했을 거라고 망상하며 남편도 못 만나게 하려고 하다니. 쓰니는 전 직장에서 팀장이 쓰니 욕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세 번째, 정신건강에 해로워서 직장을 그만뒀으면서 정신건강에 해롭게 뭐하러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굳이 찾아들어요? 연락을 끊어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면 본인부터 좀 내재된 화가 많고 타인에게 그걸 풀어야 해결되는 사람 같아요.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님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으세요. 운동 다니시고 문화센터 교육 받으시고 하면서 정신 건강을 건강하게 푸세요. 그게 답입니다. 네 번째,
약 끊지 말고 계속 병원 다니고 치료받아요. 5번째, 직장 상사에게 난 화병이 안 고쳐졌는데 그 화가 시어머니한테 다 투영되는 듯. 시어머니 이꼴 직장 상사.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꼬여서 들리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욕할 게 아니라 병부터 치료하고 객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 마음이 많이 아프신 상태 같네요.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 몸이 힘든 건 사실 나을 수 있는데 마음이 힘들고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죠. 그런 상황들 100번 이해하고 공감됩니다. 유독 사람 힘들게 하고 진 빠지게 하고 이상한 사람들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우선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요즘 세상에 외벌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남편분께서는 아내분의 건강이 우선이기에 선뜻 고민을 들어주시고 외벌이를 자처하며 상황을 함께 정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부부 사이라도 당연한 건 없죠. 내 남편이니 내 아내이니 당연히 공감하고 이해해 줘야 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인간은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선뜻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하지만 사연자분의 남편이 본문처럼 품어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연자분은 감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사연자분의 복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께 속상한 마음도 없는 걸로 쳐라 이런 건 아닙니다. 분명 시어머니께서는 사연자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 이전이긴 해도 며느리와 저렇게 함께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단순히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아니라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었으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경제 상황을 걱정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아무리 자식이 나이를 먹어도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의 마음에는 늘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 걱정을 단순히 아들, 그러니까 남편분만을 향한 걱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은 지금 사연자분의 가정의 경제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줄어든 경제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출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라.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행해봐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러한 점들이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어머님이 도를 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없던 행동과 말들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지 않으니 어머님이 이렇게나 간섭하고 날 무시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달라지신 게 아니라 걱정이 되어 하는 말들이지만 듣기 싫을 수도 있다는 건 솔직히 저도 며느리 입장에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삐딱하게만 보지 마세요. 아무래도 지금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 시어머니의 그런 언행도 곱게 보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연을 끊었다고 하셨는데 시댁과 왕래하지 않는 기간 동안 찬찬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어머님의 말씀과 행동이 과연 얼마나 지나쳤는지, 우리를 위한 말들은 무엇이었는지 등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치료가 되어야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올 듯하니 치료는 꼭 꾸준히 받으세요. 저도 상담 치료 받아보았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잘 하고 있어요. 남편도 시어머님도 모두 사연자분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단순히 지금 가슴속에 화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어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그랬다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음악 들으며 운동도 해보시고 취미 활동도 해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담도 꼭 받으시고요. 힘든 이 시기가 꼭 잘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 와글와글 사연이었습니다.